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에이버니의 앤이 아니라 오랜만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버니의 앤도 너무 재밌는데 하이디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하이디 읽어드릴게요. 구독자분이 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분명 4분 중에 한두 분은, 3분 정도는 하이디 얘기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하이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테이모를 따라서 그 프랑크푸르트에 가게 된 하이디, 그리고 하이디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페터 할머니 이야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들 읽어드릴게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제제만 씨의 아픈 딸 클라라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생활했다. 방을 옮겨 다닐 때도 늘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줘야 했다. 클라라는 지금 커다란 식당 옆에 있는 서재에 있었다.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덕에 방 분위기가 아늑했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유리문이 달린 크고 멋있는 책장을 보면 그 방이 서재라는 사실과 다리를 못 쓰는 어린 클라라가 날마다 수업을 받는 곳이 바로 그 방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클라라의 얼굴은 갸름하고 창백했다. 클라라의 파란 눈은 오늘따라 유난히 천천히 가는 커다란 벽시계를 향하고 있었다. 평소 안다라는 법이 거의 없는 클라라가 초조한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다. 아직도 멀었어요, 미스 로텐마이어? 미스 로텐마이어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작은 탁자 앞에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옷깃인지 등허리까지만 내려오는 어깨 망토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옷 때문에 아주 점잖고 꼬장꼬장한 인상을 풍겼다. 둥그런 지붕처럼 틀어올린 머리 모양도 그녀의 그런 인상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제제만 씨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벌써 몇 년째 집안 살림을 꾸리고 하인들을 총감독하고 있었다. 제제만 씨는 늘 여행 중이었으므로 미스 로텐마이어에게 집안 살림을 모두 맡겨버렸다. 단,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자기 딸에게 있으며 딸이 바라는 것에 반대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클라라가 위층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려면 아직 멀었냐고 미스 로텐마이어에게 벌써 2번째로 물었을 때 데테와 하이디가 마차를 타고 막 제제만 씨 집 앞에 도착했다. 데테는 하이디의 손을 꼭 잡고 마부석에서 내려선 마부 요한에게 이렇게 늦게 미스 로텐마이어를 찾아가도 괜찮은지 물었다. 요한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쇼. 복도로 들어가서 초인종 줄을 잡아당기세요. 세바스티안이 내려올 테니까요. 데테는 그렇게 했다. 크고 둥근 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은 세바스티안이 계단을 내려왔다. 세바스티안은 제복에 달린 단추만큼이나 눈이 크고 동그랬다. 데테가 다시 한번 물었다. 저 이렇게 늦게 미스 로텐마이어를 찾아뵈도 될까요? 그건 제 일이 아니군요. 티네트 양이 내려오도록 저기 다른 종을 올리세요. 세바스티안은 그렇게만 말한 뒤 사라져버렸다. 데테는 다시 종을 올렸다. 이번에는 머리에 새하얀 모자를 쓴 티네테가 셀쭉한 표정을 하고 계단에 나타났다. 티네테는 계단을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 서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데테가 용건을 말했다. 티네테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금방 돌아와 계단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기다리고 계세요. 데테는 하이드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 티네테의 뒤를 따라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데테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 옆에 공손하게 섰다. 하이디가 낯선 곳에서 행여 엉뚱한 일을 저지를까봐 하이디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주인집 딸의 놀이상대가 되어줄 아이를 보려고 다가왔다.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눈초리였다. 하이디는 무명치마에 낡고 찌그러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 밑으로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드러났다. 하이디는 미스 로텐마이어의 머리 위에 쌓아 올려진 탑을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몇 분 동안 아이를 자세히 뜯어보기만 하던 미스 로텐마이어가 물었다. 이름이 뭐지? 미스 로텐마이어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하이디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이디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또다시 물었다. 뭐? 이름이 뭐라고? 그건 기독교식 이름이 아닌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을 거다. 세례 때 받은 이름이 뭐지? 하이디가 대답했다. 기억이 안 나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대답하고는. 대태양, 아이가 좀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건방진 건가요? 대태가 엉뚱한 대답을 한 하이디를 몰래 쥐어박으며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아이 대신 제가 대답할게요. 아이가 워낙 순진해서요. 하지만 모자란다거나 건방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게다가 이런 저택은 처음이라 아직 예의범절을 잘 몰라요. 하지만 부인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애가 의욕도 있고 빠릿빠릿하니까 금방 배울 거예요. 세례는 제 언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 이름을 따 아델 하이트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말했다. 좋아요. 그 이름이라면 부를 수는 있겠군요. 하지만 대태양, 아이가 아무리 봐도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군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클라라 아가씨의 놀이 친구가 되려면 아가씨와 나이가 같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수업도 같이 받고 다른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죠. 클라라 아가씨는 벌써 12살이에요. 이 아이는 몇 살이죠? 대태가 다시 떠벌리기 시작했다. 아, 이를 어쩌나. 사실은 이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저도 잘 모른답니다. 아가씨보다 좀 어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많이 어리진 않을 거예요. 글쎄, 정확히 몇 살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 10살이나 뭐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자 하이디가 끼어들었다. 난 8살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대태가 다시 한번 하이디를 쿡 쥐어박았다. 하지만 이모가 왜 그러는지 아무 영문도 모르는 하이디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화를 냈다. 뭐? 이제 8살이라고? 4살이나 적다니. 이럴 수가. 너 지금까지 뭘 배웠니? 수업 시간에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했지? 하이디가 대답했다. 책 같은 거 없었어요. 뭐? 뭐라고? 그럼 뭘 가지고 읽는 걸 배웠지? 전 읽을 줄 몰라요. 패터도 마찬가지고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맙소사, 읽을 줄 모른다고. 글을 못 읽는단 말이야? 글을 못 읽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넌 대체 뭘 배웠니? 하이디가 사실대로 솔직히 말했다.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잠시 뒤 침착해진 미스 로텐마이어가 대태를 보며 입을 열었다. 대태양, 하나부터 10까지 약속한 거랑 죄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죠? 하지만 대태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제가 감히 한마디만 여쭙죠. 제 생각에는 이 아이야말로 부인께서 찾던 그런 애예요. 저에게 그러지 않으셨던가요? 여느 애들 같지 않고 아주 독특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 꼬맹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고향에 사는 큰 애들은 여기 애들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아이야말로 부인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전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군요. 우리 주인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 주인 마님이 허락하시면 애가 잘 지내는지 보러 조만간 한번 들르겠습니다. 대태는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더니 젠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재빨리 대태의 뒤를 쫓아갔다. 아이가 정말로 이 집에 남게 된다면, 아니 아이가 이 집에 남아버린 이상, 그리고 미스 로텐마이어도 눈치챘듯이 아이의 이모가 아이의 아이를 이 집에 맡기기로 작정하고 온 이상, 아이의 이모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하이디는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이제껏 일어난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클라라가 하이디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건넸다. 이리 와봐. 하이디가 휠체어 쪽으로 다가갔다. 클라라가 물었다. 넌 하이디라고 부르는 게 좋니? 아니면 아데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좋니? 하이디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하이디야. 다른 이름은 없어. 클라라가 말했다. 좋아. 그럼 나도 하이디라고 부를게. 너한테 어울리는 이름 같아. 아직까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말이야. 그리고 너처럼 생긴 아이도 처음 봤어. 넌 머리가 늘 그렇게 짧고 곱슬거렸니? 하이디가 대답했다. 응, 그런 것 같아. 클라라가 계속해서 물었다. 너 프랑크푸르트에 오고 싶었니? 아니, 난 내일 할머니한테 드릴 하얀 빵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갈 거야. 클라라가 말했다. 너 정말 재미있는 애구나. 여기서 살면서 나랑 같이 수업도 듣고 그러라고 널 일부러 프랑크푸르트까지 데리고 온 거란 말이야. 두고 봐. 아주 재미있을 거야. 넌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수업 시간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까지는 지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아침 시간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니까. 날마다 10시에 선생님이 오시면 수업이 시작돼. 오후 2시까지 말이야. 정말 긴 시간이지. 선생님도 갑자기 눈이 나빠진 사람처럼 어떨 때는 책을 얼굴에 바짝 갖다 대신단다. 하지만 하품하는 걸 책으로 가리려고 그러시는 것뿐이야. 미스 로텐마이어는 또 어떤 줄 아니? 우리가 읽는 책에 크게 감동한 사람처럼 가끔씩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리곤 하지. 하지만 입을 쩍 벌리고 하품하는 모습을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 난 다 알아. 하지만 난 하품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해. 왠지 아니? 난 한 번이라도 하품을 했다가는 미스 로텐마이어가 당장 생선 간에서 짜낸 간유를 가지고 오거든. 내가 다시 몸이 약해졌다면서 말이야. 간유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니? 그걸 삼키느니 차라리 하품을 삼키는 게 낫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내가 글을 배우는 동안 나는 그걸 들으면 되니까. 글을 배운다는 말에 하이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클라라가 말했다. 아니야 하이디, 글은 당연히 배워야 해. 누구나 다 배워야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아주 좋은 분이셔. 한 번도 화를 내시는 법이 없는 데다 설명도 자세하게 잘해주실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도록 해. 아무 말 말고. 질문을 했다가는 선생님이 설명을 더 많이 할 테고 그러면 점점 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나중에 뭘 좀 배우고 아는 게 생기면 그런 선생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될 거야. 미스 로텐마이어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대테를 불러 세우지 못해서 잔뜩 화가 난 것 같았다. 약속과 영 딴판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제대로 조목조목 따지기도 전에 대테가 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일을 계획한 장본인이 자기 자신인지라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지 몰라 화가 치밀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서재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서재로, 그리고 또다시 식당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는 막 식탁을 차리고 뭐 빠진 것은 없나 싶어 둥그런 눈으로 식탁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세바스티안에게 버럭 짜증을 냈다. 생각은 내일 마저 하고 오늘 중으로 식사나 하게 해줘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세바스티안 앞을 휙 지나치더니 이번에는 하녀 티네테를 불렀다. 목소리에 어찌나 짜증이 배어있던지 티네테는 평소보다도 더 주춤주춤 다가왔다. 하지만 티네테의 표정이 하도 셀쭉해서 천하의 미스 로텐마이어도 화를 내지 못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을 그저 안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스 로텐마이어가 말했다. 지금 막 도착한 아이가 쓸 방 좀 치워줘요.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가구에 먼지나 좀 털면 될 거예요. 분부대로 하죠. 티네테가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사라졌다. 그 사이 세바스티안이 서재와 식당 사이에 있는 문을 쾅 하고 열어젖혔다. 미스 로텐마이어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휠체어를 식당으로 밀고 오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다. 세바스티안이 옆으로 돌아간 휠체어 손잡이를 똑바로 돌리고 있는데
하이디가 다가오더니 세바스티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세바스티안은 미스 로텐마이어가 막 문지방을 넘어 다시 서재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이디한테 버럭 화를 냈다. 왜 그래요? 뭐 볼 거라도 있어요? 하이디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염소치기 패터랑 똑같이 생겼어. 미스 로텐마이어가 놀란 나머지 엉겁결에 손뼉을 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럴 수가. 하인한테 친구 대하듯 하다니. 도대체 기본이 없는 애야. 기본이. 세바스티안이 휠체어를 식당으로 밀고 와 클라라를 식탁 의자에 옮겨 앉혔다. 클라라의 옆자리에 앉은 미스 로텐마이어가 하이디에게 맞은편에 가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식탁에는 세 사람밖에 없었으므로 빈자리가 많았다. 세 사람이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덕에 세바스티안은 여유 있게 음식 그릇을 들고 식사를 권할 수 있었다. 하이디의 접시 옆에는 맛있어 보이는 하얀 빵이 놓여 있었다. 빵을 바라보는 하이디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세바스티안이 페터와 닮아서인지 하이디는 세바스티안을 믿는 눈치였다. 하이디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었다. 세바스티안이 다가와 구운 생선을 권하자 대뜸 흰 빵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 나 이거 가져도 돼? 세바스티안이 곁눈질로 미스 로텐마이어를 흘긋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바스티안은 하이디의 이 뜬금없는 질문에 미스 로텐마이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하이디는 재빨리 흰 빵을 집어 제 주머니 안에 넣었다. 세바스티안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바스티안은 어떤 경우에도 웃음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하이디 옆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입을 열어서도 안 되고 하이디가 음식을 덜어갈 때까지는 자리를 떠서도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하이디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세바스티안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이것도 먹어? 세바스티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그릇 좀 이리 내려놔줘. 하이디는 음식을 덜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제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바스티안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하게 변하면서 음식 그릇을 받치고 있는 손에 힘이 빠져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해요. 세바스티안이 당장 사라졌다. 그러자 미스 로텐마이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델하이트, 너한테는 뭐가 됐건 기초부터 가르쳐야겠구나. 우선 식사 예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고 나서 미스 로텐마이어는 하이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시범을 보였다. 자, 또 한 가지. 특별히 명심할 것은 식탁에서는 절대로 세바스티안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평소에도 뭔가 시킬 일이 있다거나 물어볼 말이 있을 때 말고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하세요 라고 말하든지 하게나 라고 말하도록 해라. 알겠니? 내 귀에 다시는 다른 식의 말투가 들리지 않게 해라. 하녀 티네테한테도 마찬가지야.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클라라 아가씨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아가씨가 직접 결정을 하겠지. 클라라가 말했다. 당연히 그냥 클라라예요. 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을 자러 갈 때, 방에 들어설 때와 나갈 때,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지켜야 할 규칙들이 하도 많아서 하이디는 그만 스르르 눈이 감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길고 긴 여행을 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하이디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잠이 들어버렸다. 한참 후 설교를 끝낸 미스 로텐마이어가 다시 확인을 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아델하이트. 다 알아들었지? 클라라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하이디는 아까부터 자고 있어요. 클라라한테는 이토록 재미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요란스레 종을 울리며 화를 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내가 정말이지 별꼴을 다 본다니까. 티네테와 세바스티안이 둘 다 헐레벌떡 달려올 정도로 종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소리도 하이디를 깨우지는 못했다. 간신히 제 방으로 데려갈 정도로만 잠을 깨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이디의 방은 서재와 클라라의 침실과 미스 로텐마이어의 방을 지나 구석에 있었다. 아, 재밌죠? 이 책의 끝부분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클라라가 이 알프스 고원 아재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연의 도움으로 다시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심약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지루한 삶을 보내던 이 클라라, 그리고 그 클라라에게 찾아간 하이디, 그리고 하이디를 계속해서 구속하고 정형화된 틀 안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뭐 양육도 아니지만 미스 로텐마이어,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클라라의 그 착한 성품이 보이시죠? 나는 그냥 클라라야, 나 그냥 클라라라고 불러,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디, 너는 내가 하이디라고 부르는 게 좋니? 아데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좋니?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디의 의견을 따라주겠다는 거죠. 계속 읽다 보면 클라라의 아빠가 나오는데 그 제제만 씨가 그래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하이디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자기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딸의 놀이 상대로 아이를 부른 거지만 정말 사랑으로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줍니다. 아마 그런 따뜻한 성품을 클라라가 닮은 것 같아요. 네. 밤이어서 커피를 안 마시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하다 보니까 카페인이 또 필요하네요. 하루 종일 마셨는데도. 그래서 밤이니까 허브티를 마실까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치즈 크래커예요. 그런데 달콤은 아니구나. 좀 짜요. 짭조름한데 맛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크래커입니다. 미스 로텐마이어 불안한 하루를 보내다, 이 부분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주세요. 왜 불안했을까요? 미스 로텐마이어 불안한 하루를 보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맞은 첫날 아침, 잠에서 깬 하이디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이디는 눈을 세게 비비고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똑같은 것들이 보였다. 하이디 자신은 높고 하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크고 넓은 방이 펼쳐져 있었다.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는 곳에는 하얀 커튼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꽃무늬가 그려진 안락의자 2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안락의자와 같은 꽃무늬 천을 씌운 소파가 벽을 등지고 있었다. 소파 앞에는 둥근 탁자가, 그리고 구석에는 세면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하이디가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순간 하이디는 자기가 프랑크푸르트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잠들기 전까지 들었던 미스 로텐마이어의 주의사항들도 모두 생각났다. 하이디는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챙겨 입었다. 그러고는 바깥을 내려다보려고 이 창문 저 창문으로 뛰어다녔다. 하늘과 땅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커다란 커튼으로 가려진 방에 있자니 마치 새 장에 갇힌 느낌이었다. 하지만 커튼이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하이디는 커튼을 젖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커튼 뒤로 기어들어가 창가로 갔다. 하지만 창이 너무나 높아서 고개를 쳐들어 간신히 바깥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이디가 찾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하이디는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처음 내다봤던 창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여전히 똑같았다. 건물 벽과 창문들, 그리고 또 벽과 창문들, 그게 다였다. 하이디는 더러 겁이 났다. 하이디는 알프스 고원에서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터라 지금도 아주 이른 시간에 깨었다. 알프스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깥으로 뛰어나가 하늘이 파란지 해가 벌써 떴는지 전나무들이 바람 소리를 내는지 작은 꽃들이 눈을 떴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난생 처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새장에 갇힌 작은 새가 새장 안을 파닥파닥 날며 행여 자유로운 바깥 세계로 도망갈 구멍이 있나 싶어 새장 창살을 여기저기 쪼아보는 것처럼 하이디도 창문을 열 수 있을까 싶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벽과 창들 말고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무 불쌍하죠. 분명 땅도 있고 녹색 풀도 자라고 산빛 아래는 아직 채 녹지 않은 눈도 좀 볼 수 있을 테지. 하이디는 그런 것들이 보고 싶어 못 견딜 것 같았다. 하지만 하이디가 아무리 돌리고 잡아당겨도 꽉 닫힌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이디는 창문을 혹시 위로 들어올릴 수 있을까 싶어 창틀 밑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한참 후에야 하이디도 그것을 깨닫고 창문 여는 일을 포기했다. 대신 바깥으로 나가 집 뒤로 돌아가면 풀밭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 어제 저녁 이곳으로 오는 길에 집 앞은 죄다 돌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티네테가 고개를 들이밀고 짧게 말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하이디는 그 말이 아침을 먹으러 오라는 말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게다가 자기를 귀찮게 굴지 말라는 경고가 분명히 담긴 티네테의 셀쭉한 표정 때문에 감히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하이디는 티네테의 얼굴에서 그것을 분명히 읽었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행동했다. 하이디는 탁자 밑에서 작은 발판을 꺼내 구석으로 가지고 난 뒤 그 위에 앉아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무슨 일이 벌어지나 기다렸다. 잠시 후 미스 로텐마이어가 쿵쿵 발소리를 내며 하이디의 방으로 오더니 또다시 버럭 화를 냈다. 뭐 하고 있는 거니 아데라이트? 아침 식사가 뭔지 몰라? 어서 건너오너라. 그제야 하이디는 말을 알아듣고 미스 로텐마이어를 따라 식당으로 갔다. 클라라는 벌써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이디가 들어가자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클라라는 평소보다 얼굴이 아주 밝았다. 오늘도 갖가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이다. 하이디가 얌전히 앉아 빵을 먹은 덕에 아침 식사는 별 문제 없이 끝났다. 식사를 마치자 클라라는 다시 서재로 옮겨졌고 하이디도 미스 로텐마이어의 지시에 따라 선생이 와서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클라라의 곁에 머물렀다. 서재에 클라라와 둘만 남게 되자 하이디가 얼른 물었다. 이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저 아래 땅바닥까지 볼 수 있어? 클라라가 재미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면 되지. 하이디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창문이 안 열리는걸? 클라라가 자신 있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열 수 있어. 네가 못 여는 거야. 그렇지만 나도 도와줄 수가 없구나. 세바스티안을 보면 열어달라고 해. 방에 있을 때부터 이제까지 내내 감옥에 갇힌 기분이던 하이디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다. 클라라가 하이디의 집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하이디는 신이 나서 알프스 고원과 염소, 방목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조잘조잘 이야기했다. 그 사이 선생이 벌써 도착해 있었지만 미스 로텐마이어는 선생을 평소처럼 서재로 곧장 들이지 않고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먼저 의논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선생과 마주보고 앉아서 자신의 곤란한 처지와 자기가 어쩌다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잔뜩 흥분해서 설명했다. 얼마 전에 미스 로텐마이어는 파리에 있는 제제만 씨에게 편지를 썼다.
클라라가 벌써 오래전부터 집에 놀이 친구를 한 명 두고 싶어 하는데 자기 생각에도 그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자극도 받고 나머지 시간도 둘이 같이 놀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고 말이다. 사실 그 일은 미스 로텐마이어 자신이 학수고대한 일로 어린 클라라와 놀아주는 것이 때때로 어찌나 힘든지 그 일을 덜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미스 로텐마이어의 편지에 대해 제제만 씨는 어린 딸의 소원을 당연히 들어주되 자기 집에서 어린아이가 구박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놀이동물로 데려오는 아이는 반드시 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고 썼다고 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 거죠. 누가 어린애를 구박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완전히 속았고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애가 와서 하루 사이에 저지른 실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그것들을 일일이 다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도 말 그대로 ABC부터 가르치셔야 해요. 저 역시 그 애를 사람답게 만들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난감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도저히 두 아이를 함께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클라라 아가씨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제만 씨를 설득해서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돌리는데 선생님 말씀만큼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제만 씨도 아이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허락하실 테지요. 아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제제만 씨가 이미 알고 계신 이상 저로서는 유감스럽게도 그분의 허락 없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선생은 신중해서 절대로 한쪽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법이 없었다. 선생은 미스 로텐마이어를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한 뒤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면 더 열심히 가르쳐야지요. 규칙적인 수업을 통해 곧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선생이 자기를 도와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ABC부터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서재로 통하는 문을 열어 선생을 서재로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얼른 닫아버렸다. 하이디가 ABC를 더듬거리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하인들이 아델하이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제제만 씨는 편지에서 아이를 딸처럼 대하라고 했다. 그 말은 결국 하인들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말일 거라고 미스 로텐마이어는 해석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에 빠져줄 수가 없었다. 얼마 안 가 서재에서 와당탕 물건들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세바스티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급하게 서재로 달려갔다. 책이며 공책, 잉크병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책상보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시커먼 잉크가 강물처럼 방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이디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양탄자며 책이며 바느질 바구니며 죄다 잉크투성이네. 아직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다 그 말썽꾸러기 탓이야. 안 봐도 뻔하다고. 선생이 멍하니 서서 난장판이 된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 아무리 사물의 양면을 모두 볼 줄 아는 선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선생의 눈에도 단 한 가지 면, 즉 지극히 당혹스러운 면밖에 보이지 않았다. 반면 클라라는 재미있어하는 표정으로 뜻밖의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클라라가 말했다. 맞아요. 하이디가 그랬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벌을 주시면 안 돼요.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려다 책상복까지 끌고 가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마차들이 잇따라 몇 대가 지나갔는데 그 소리를 듣더니 후다닥 뛰어나가더라고요. 마차를 본 적이 없나 봐요. 어때요? 제가 말한 대로죠, 선생님? 기본이 안 되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이 뭔지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나저나 이 말썽꾸러기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도망갔으면 어쩌나? 제재만 씨가 야단치실 텐데.
미스 로텐마이어가 서재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하이디는 열린 현관문 앞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리 위쪽과 아래쪽을 살펴보고 있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무슨 짓이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감히 도망을 치다니. 하이디가 말했다. 전나무가 바람에 휘휘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도 더 이상 안 들리고요. 그러고는 실망스런 표정으로 마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하이디의 귀에는 그 소리가 바람에 전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로 들려서 기쁜 나머지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나온 것이었다. 전나무라니? 지금 우리가 숲속에 있는 줄 아니?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니. 당장 올라가서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직접 봐라. 미스 로텐마이어는 획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미스 로텐마이어의 뒤를 따라 서재로 들어온 하이디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방을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자 기뻐서 급하게 뛰어나가는 바람에 책상 볼을 끌고 간 것도 몰랐던 것이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번 딱 한 번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마라. 알겠니? 공부할 때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서 귀를 기울여야 해. 네가 스스로 그렇게 못하겠다면 너를 의자에 꽁꽁 묶어 놓을 거야. 알아들었니? 하이디가 대답했다. 네, 이제 얌전히 앉아 있을게요. 하이디가 점점 주눅 들어가죠. 네, 그냥 계속 혼나요. 계속 혼나고 계속 주눅 들고 그래서 하이디의 하이디다움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병까지 걸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계속 혼나는 하이디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바스티안하고 티네테한테 친근하게 하이디스럽게 하이디답게 이렇게 대하다가 그것조차도 또 혼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바스티안에겐 그래도 조금 마음을 열고 하이디가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바스티안이 식당으로 들어가 은그릇들을 장식장 안에 넣으며 물었다. 그런데 저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셨어요, 꼬마 아가씨? 세바스티안, 창문을 어떻게 열어?